그렇게 되면은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이제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차별화해서 이제 밀린다. 경쟁력에서 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를 대할 때라든가 업종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내가 왜 이 업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게 또한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육지TV의 박효충입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전문업체 비움웍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장 오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네네. 지금 상호는 뭐 실장님 이렇게 하는데 인테리어들 보면 대부분 네네. 대표님인데 실장평으로 많이 쓰시더라고, 맞죠? 아, 예,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좀 동안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보시는 분들이 네. 좀 너무 어리다, 네. 어리게 보시고 또 네. 전문성에 결여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서 대표라는 직함보다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쓰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특이하게 비움, 상호가 네네. 비움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상호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비움이라는 단어는 여백을 의미하는 우리말입니다. 네. 그 단순함과 그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 문화적인 흐름, 이런 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그 미니멀리즘의 철학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백의 미를 중시하던 그 우리 문화와 네. 그 민족적인 감성 이런 것에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움이라는 단어로 상호를 좀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공간의 70%를 차지하는 게 인테리어, 그러니까 저희가 꾸며드린 부분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다 했을 때 그 공간을 채우는 70% 이상의 것이 가구, 그리고 사람, 그리고 온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채워놨을 때 그게 과연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채운다는 것보다 먼저 비우는 거,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도 여러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특별하게 뭐 다루는 분야가 있는지 싶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뭔가 전문성도 많이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접하게 되는 공간은 아무래도 업무 공간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크게 공간이라고 하면 뭐 주거 공간, 업무 공간, 그리고 뭐 상업 공간, 그리고 교육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한 40%에서 5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업무 공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업무 공간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업무 공간만 주로 다룬다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또한 그리고 상업 공간 그리고 의료 공간까지도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중개업도 마찬가지인데 뭐 네네. 본인이 뭐 토지 분야를 하든 네네. 주거 분야를 하든 심지어 뭐 상업 분야를 하든 그러면 그 분야를 많이 하다 보면 네네. 뭔가 특별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쌓이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되는 부분들도 또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라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 분야를 하시면서 또 각 분야별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차별화된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경쟁자보다 나가 더 낫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부연 설명이 필요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전문성이라는 게 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 과정들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을 언제까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하기만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문 분야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분야를 예를 들었을 때 똑같은 공간을
똑같이 계속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구하는 시간도 그리고 그 공간에 그 프로젝트를 대하는 진지함 이런 거에서 좀 결여되거나 예전과 다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네. 왜냐면은 하던 대로 하면 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타성에 젖듯이 계속 그렇죠. 반복적으로 가는 좋은 거네요. 표현이신데 타성에 젖는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쉽고 편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태해지는지는 모르면서 그와 동시에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예전에 했었던 것만큼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이제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차별화해서 이제 밀린다. 경쟁력에서 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를 대할 때라든가 업종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내가 왜 이 업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게 또한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인테리어를 이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좋은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네네. 혹시라도 특별하게 뭐 어려운 점은 또 어떤 거고 또 네네. 기쁜 점은 어떤 건지 뭐. 네네. 어려운 점이라면은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매 프로젝트를 대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좀 감정 소모도 좀 많고요. 좀 상황에 따라선 왜 이러실까 혹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좀 덜어 있기도 하고요. 고객분들도 이제 원래 생각을 하셨던 그 그림이 있으실 텐데 네. 그 그림과 저는 이제 그 갭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생기는 그 욕심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더 요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실 때, 그것을 표현해드리지 못할 때, 이럴 때 정말 힘들죠. 왜냐면은 좋은 거, 그 좋은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만족도를 높여드리지 못할 상황이 왔을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한정된 예산 갖다가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기대치보다가 뭐 다르거나 또 그 기대하는 부분이라는 게 사실상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뭔가 틀릴 때 아쉬운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기쁜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기쁠 때는 제가 의도한 대로 이제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왔을 때요. 뭐 조금 잘 나와서 안 기쁘다 이거는 아니고 네. 의도된 대로 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결과물이 프로젝트가 너무 잘 나왔다. 네. 작품이 잘 나왔다 했을 때 그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 고객이 만족을 해주시고 또 엄청 좋아해 주시고 감사 인사까지 해주실 때는 묵혔던 피로까지 싹 가시는 느낌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어떤 시장 중에서 특히나 이제 플랫폼 쪽이 생겨가지고 많이 이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시장 상황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크게 그 집탁 같은 플랫폼 회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샘 리하우스나 영림 인테리어 같은 그런 기업형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비우목스 같은 이런 단독형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들의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형태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업체들 들어와라 뭐 쉽게 말해서 그런 다음에 뭐 그냥 경쟁만 시키는 거네요. 어찌 보면. 예, 맞습니다. 다양한 인테리어 회사랑 제휴를 맺게 되고 제휴 맺은 회사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플랫폼 홈페이지에 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제휴를 맺은 회사 중에 몇 개의 업체에 이제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락 온 그 업체에서는 그 고객과 이제 방문해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도면도 작성하고 견적서도 작성을 하고 그 디자인도 당연히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견적서까지 작성해서 계약을 하는 모든 과정을 그 회사에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 금액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네네. 만약에 경쟁력이 없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네네. 플랫폼 통해 가지고 고객의 의뢰를 창출시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도 결국은 그 플랫폼 회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수수료를 가져가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업체들은 추가 부담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견적서를 작업을 하게 되면 견적서에는 크게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그렇습니다. 뭐 재료비가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갈 테고 당연히 저희 회사의 기업 이윤이 들어가게 될 텐데 플랫폼 회사를 통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소개료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라면 당연히 플랫폼 회사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그렇다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뭐 소개료 항목이 들어가 있지도 않을 그렇게 뿐더러 보여지지도 네네. 않겠죠. 그냥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포기하고 내 이윤을 적게 벌겠다 생각을 한다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일을 했으면 보람도 있어야 될 텐데 금전적인 보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타업체 간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개 플러스 알파 소개료가 있기 때문에 네. 타업체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단지 그 돈만 금전적인 부분만을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이제 타협을 보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같이 연구해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고객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네네. 그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비용 대표님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회사의 어떤 강점, 뭐 자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뭐 저희 비움웍스의 자랑이라면 그리고 강점이라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는 게 네. 공간을 대할 때 내가 이 공간의 업주라면 혹은 내가 이곳에 거주할 내 집이라면 그리고 내 직원들이 근무할 회사라면 내 아이들이 다닐 학원이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이 설계할 때부터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항상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그러네요. 뭐 우리가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관점을 통해서 보다 보면 정확하게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또 맞습니다. 공감도 되는 부분인 거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역지사지의 어떤 태도를 취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신다라고 보여지고 네, 중개도 결국 보면 양자 간의 조율이지만 또 양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해되다 보니까 조율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역지사지의 어떤 태도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채널이다 보니까 또 인테리어 대표님으로서 네네. 뭐 저희 중개사들한테 뭐 뭔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인사 차원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지TV 그리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확실한 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런 동종업계에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우리 육지TV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